변호사 조용지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해서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인종차별에 의한 어떤 그런 혐오성 발언, 혐오 범죄, 이건 상당히 큰 범죄입니다. 뭐 다 아실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 인간은 다 평등한 존재입니다. 어떤 외모, 무슨 뭐 키, 몸무게 이런 것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동양사고에서는 인간 하나가 다 우주라 그러죠. 이렇게 평등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어떤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폭행을 당한다든지 혐오성 발언을 듣는다든지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하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서도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다른 사람한테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도 혐오성 발언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혐오성 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참 불행히도 미국에서 여러 번 발생하고 있었고 또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혐오성 범죄 발언에 대해서 대처하는 법을 이인 변호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종차별인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는 이제 혐오 범죄, hate crime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직접 제 몸에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또는 폭행을 저한테 가하는 이제 이런 경우를 hate crime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저를 때린다든지 뭐 집단으로 와서 저를 막 짓밟는다든지 어떤 동양인을요 또는 이제 유색인종을 또는 최근에 있었던 무슨 뭐 뉴욕에 최근에 있었죠. 이렇게 이제 좀 소변을 뿌린다든지 뭐 등등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범죄입니다. 이거를 행하는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근데 막상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놀라가지고 뭐 우왕좌왕하시고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끝나거나 그냥 아이고 참고 말지 이렇게 하실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그러시면 안 되고요. 만약 이런 일을 안 당하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 이런 일을 당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맨 먼저 아무리 일행이 있더라도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고요. 뭐 저 사람이 날 때린다든지 뭐 폭력을 휘둘른다든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고 그리고 쉽진 않다는 건 압니다.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가급적 셀러폰을 꺼내서 녹화를 한다든지 촬영을 한다든지 녹음을 한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증거를 수집하셔야 되고요. 또 혹시 일행이 있으면 그 일행한테 사진을 찍어달라, 촬영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그분이 이제 일행이 또 찍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경찰에 신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어떤 뭐 피가 많이 나신다든지 어디에 무슨 뭐 타박상 무슨 뭐 골절상 같은 게 입었을 경우는 또 병원에 연락을 하셔야겠죠. 이제 몸을 일단 치료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셨을 경우는 단순히 폭행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hate crime이라고 신고를 하셔야 되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뭐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가끔 경찰에서 뭐 약간이 좀 그렇게 하는 수도 있거든요. 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은 그래서 반드시 계속 hate crime이라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만약 증거가 수집돼 있고 촬영이 되어 있으면 SNS 요새 많잖아요. 개인 SNS,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SNS에 올리고 그리고 지역 신문사 또 큰 방송사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걸 제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FBI나 주의 경찰한테도 꼭 카운티 경찰뿐만 아니라 보통 경찰하면 카운티 경찰이거든요. 하지만 주 경찰, FBI까지 이제 신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널리 알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범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민사적인 소송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민사 소송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번에 그 뉴욕에서 어떤 그 15살인가요? 흑인 아이한테 어린애한테 어떤 그 여자분이 내 핸드폰을 훔쳐갔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그 폭행하지 않았지만 호텔 지배인을 시켜서 저 아이가 갖고 있는 핸드폰을 내 건지 확인해보라 막 보여달라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아이가 가져가지 않았고 다른 데서 그 여자
거에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끝났지만 그 아이가 받은 그 정신적인 피해를 갖다가 이제 민사적으로 고소를 했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어떤 위협을 당했거나 뭐 진짜 폭행을 당했을 경우는 맨 먼저 주위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서 가능하면 촬영을 한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무슨 녹음을 한다든지 해서 증거 수집하시고 병원하고 연락해서 이제 몸의 치료를 하시면서 경찰에 신고하셔가지고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반드시 말씀하셔야 됩니다. 신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FBI나 주 경찰에 연락하시고 SNS 각종 신문사 방송사 뭐 이런 데도 연락하시고 민사 소송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주 하원의원, 뭐 연방 하원의원, 연방 상원의원한테 연락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두 번째 카테고리는 혐오성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좋은 예가 I hate Asian 또는 뭐 you go back to your country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저한테 와서 뭐 그런 얘기를 한다. 이게 바로 혐오성 발언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you should go back to your country는 많이 성립을 안 하죠. 네이티브 아메리칸 빼고 전부 다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영국에서 온 사람들 그 논리들 하면 영국에서 온 사람 영국에 돌아가야 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는 거죠. 근데 이거는 혐오 그 범죄하고 달리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말하는 거 금방 빼서 녹음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고 조그맣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도 없을 수가 있어요. 뭐 폭행을 한다든지 때린다든지 집단으로 때리게 되면 주위에서 목격자들이 있는데 옆에 쓱 지나가면서 You stole my job, you go to your country 이러면 주위 다른 사람들 못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그냥 흥 넘어가는 것보다는요 딱 서서 당당하지만 차분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절대 흥분하시면 안 되고요. 차분하게 방금 얘기한 거에 문제점 이런 걸 지적을 하시고 물론 유창한 영어도 좋습니다만은 약간 괜찮아요. 약간 문법이 틀린다든지 괜찮습니다. 당당한 자세로 말씀하신 거죠. 너가 방금 한 얘기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고 당당하고 큰 소리로 반박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약에 취해 있다거나 마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요. 또는 뭐 술에 취한 것 같다거나 또 너무 많은 사람들과 있다든지 이렇게 돼서 내 신체에 위험이 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경우는 그 즉시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의해서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항의하고 이래서 만약 그런 것 때문에 신체적인 위협을 받게 되어서 구체적으로 뭐 신체에 무슨 폭행을 당하게 되면 또 큰 손해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런 뭐 여러 명이 뭐 갑자기 우르르 몰려와서 한다든지 또는 술이라든지 말게 취해 있던 그런 상황 같으면 그냥 못 들을 척하고 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그 카테고리는 인종차별 같은 건데요. 좀 가벼운 것 같습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 이게 인종차별로 보기도 애매모호하고 좀 그런 것들이 또 가벼운 무슨 그런 제스처라든지 발언. 이거를 인종차별, 혐오성 발언으로 모이고 가기가 좀 애매모호하고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거는 주로 직장이나 식당, 뭐 한인 마트 그러니까 한인 마트 이런 데서 이제 발생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 갔는데 저보다 뒤에 들어온 사람한테 먼저 뭐 물을 갖다 준다든지 오더 받는다든지 이랬을 경우는 이제 이거 뭐 항의하다가는 뭐 서버가 예를 들어서 내가 착각을 했다 이러면 또 이거 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괴로움을 느끼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쪽은 안 그랬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애매모호한 상황. 이제 이런 게 소위 인종차별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만약 직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는 그런 말을 했거나 그런 행동을 한 당사자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조용히 제가 속해 있는 그 보고계통의 상사, 매니저, 슈퍼바이저 또는 매니저한테 가서 이제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걸 당했다. 이런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 슈퍼바이저나 그 매니저께서 회사의 그 어떤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또 이제 그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공론화를 시키고요. 근데 이게 만약 좀 별로 이렇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랬을 경우는 HR이라고 있죠. HR한테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직접 전화 거신다든지 이래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는데 이런 거는 회사 쪽에서 어떻게 좀 조치를 바란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식적인 그런 루트를 밟아서 보고하는 게 좋습니다. 당사자한테 그런 말씀하신 당사자라든지 무슨 어떤 몇몇 분한테 직접 가서 따지고 화내시고 우신다든지 뭐
속상해하시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이런 공식적인 이제 절차를 밟아서 하지만 조용하면서 단호하게 밟아서 제가 속해 있는 부서의 상사, 슈퍼바이저, 매니저한테 보고하시고 또 이제 HR한테 보고하시고 이메일이나 이제 전화로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 식당이나 무슨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런 일을 당하셨으면 그 서버한테 얘기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홀 매니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항의를 하시고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그때도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당하고 차분하게.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중장기적인 이제 대처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즉시 이제 단기적인 거였죠. 중장기적인 거의 첫 번째는 투표를 하는 겁니다. 투표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시민권 따시고 반드시 투표하셔야 됩니다. 투표하실 때 이런 인종차별적인 거에 반대하는 사람, 무슨 또 혐오 범죄에 반대하는 사람을 투표로 선출하는 거죠. 혐오 발언을 그냥 무마하고 그냥 어떻게 권장하거나 뭐 그런 정치인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런 정치인들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가 어떤 이런 바른 옳은 길을 하려는 사람한테 몰리게 되면 한인표가 몰리게 되면 그만큼 한인 커뮤니티의 파워가 정치적 유장이 높아집니다. 그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밑에 세대 2세, 3세, 4세, 5세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차 대전 때 그렇게 많은 피해 당했던 유태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많은 힘을 갖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투표하는 겁니다. 투표를 많이 해야지만 정치적 위상이 올라갑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투표로서 선출하는 제도를 갖게 됐습니다. 투표에서 이겨야지만 권력을 잡게 돼 있죠. 그게 대통령이든 상원이든 하원이든요. 암만 정치가 좋고 암만 뭐가 좋아도 투표에서 떨어지게 되면 말짱황입니다.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투표를 이제 암한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주 공정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 보시면 아십니다. 공약을 보시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투표자한테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거죠. 두 번째로는 무슨 Stop Hate Asian 이런 그런 운동에 참여한다든지 또는 무슨 편지 쓰기 운동이라든지 상원 하원한테 이런 식의 그런 운동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참여를 해서 같이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이런 인종범죄를 해결하는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거나 어떤 그런 운동에 가입하거나 그게 힘드시면 도네이션을 한다거나 이런 게 모이게 되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듯이 이게 많이 모이게 되면 이게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금 이제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그런 일이 당했을 때 대처 방안과 중장기적인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어떤 혐오 범죄에 당하셨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실 때 hate crime, 혐오 범죄, hate crime이라고 신고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혐오성 발언을 들었을 때는 당당하지만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인종차별적인 그런 상황에 놓였고 그리고 참 접했을 때는 당사자한테 항의하고 우신다든지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공론화시켜서 지휘계통상의 위에, 보고계통상 위에 있는 그런 슈퍼바이저나 매니저와 HR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보고를 하셔가지고 공론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한두 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렇게 이제 대처해 나가고 투표를 통한다든지 등등 해서 대처를 해 나가면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지치면 안 되고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생각을 가져서 지치시면 더 안 됩니다. 지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대처하게 나가면 우리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밑에 2세, 3세, 4세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약간 무거운 주제인 제가 본 이민 변호사인 제가 드리는 혐오 범죄, 혐오 발언, 어떤 인종차별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빨리 없어지고 빨리 사라져서 모두가 평등한 그런 사회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